네, 1년 중 꽃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 이 졸업과 입학 시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거나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꽃을 살 일이 많이 적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현장인에서는 달라진 졸업식 풍경과 함께 이로 인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화훼 농가의 종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알록달록한 자태로 한 번, 싱그러운 향기로 또 한 번,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 매출은 반절 이상이 줄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시련의 계절. 10박스 중에서 한 3박스 정도가 폐기 처분이 됐어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꽃과 함께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졸업식 철이 돌아왔습니다. 전주 덕진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졸업식을 위해 오랜만에 학교를 찾았죠. 인생의 한 페이지를 함께했던 친구들과 이별하는 순간은 언제나 아쉽기만 한데요. 시원하기도 합니다. 섭섭하기도 합니다. 좀 어떤 점에서? 이제 애들 못 만나는 것도 섭섭하고 쌤도 경들었는데 못 봐가지고 좀 울컥해요.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강당이 아닌 교실에서 진행되는 작은 졸업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꽃도 많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예전에는 것도 이제 새로운 저희 풍경이에요. 덕진중학교 내에서는 이제 강당에서 졸업하는 아이들이 이제 공연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졸업장이나 이런 졸업 앨범 같은 것들도 직접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방역을 위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매년 전통처럼 이어지던 축하 공연은 물론 과거 떠들썩했던 졸업식 분위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과거 영상인 거예요. 네. 아, 저때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교실에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약식으로 이제 졸업식이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정적인 분위기가 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작별하는 마음을 한자리에 모여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졸업식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부장쌤께 인사. 올해는 졸업식의 주요 장면을 각 반으로 중계하는 비대면 졸업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의 졸업식들은 부모님들한테 꽃다발을 좀 받고 그 꽃다발을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5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좀 안타깝네요. 동영상으로 막 상장 같은 걸 받으니까 애들 환호도 많이 못 받아서 약간 속상한 점도 있고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대표로 몇 명만 받는 것 같더라고요. 졸업식의 풍경은 달라졌지만 이 순간을 그냥 넘길 아이들이 아니죠. 졸업 의미로 해서 쌤한테 감사해가지고 감사패를 준비를 했어요. 아유, 아이들의 마음이 참 따뜻하네요. 우리다 벌써 그지? 축하합니다. 졸업 앨범 펼칠 때 생각납니까? 365일 정도 같이 썼어야 되는데 한 50일도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 좀 슬픕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기록하는 지금. 선생님과 학생들의 마음은 여느 졸업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친구들이랑 좀 시간도 보내고 싶고 그럴 텐데. 네, 근데 코로나 지금 이 시국이라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졸업식 풍경을 바꿔놓으면서 덩달아 된소리를 맞은 이들도 있습니다. 이맘때면 최대 택시로 눈코 틀 새 없이 바빴던 꽃집들인데요. 아, 그렇죠. 전주에 위치한 한 꽃집.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꽃과의 동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꽃바구니 만들기를 했는데요. 꽃바구니가 어쨌든 꽃집에서는 주된 상품이기도 하고 해서 가장 중요하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능숙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바구니. 이들은 꽃집 개업을 꿈꾸는 창업반 수강생들입니다. 재밌어서 수업을 한두 번 듣다가 가족 행사에
뭐 내가 만든 꽃을 선물하고 그걸로 장식하고 이러다 거기 이제 재미도 느끼고 뭔가 스스로 힐링하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직업으로 삼으면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꽃집 개업을 준비했지만 결실을 맺는 시간은 자꾸만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만일은 언제쯤 개업을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사실 준비는 다 끝났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오픈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12월 말쯤이 원래 오픈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한 2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 소연 씨는 11년 차 플로리스트입니다. 10여 년간 꽃집을 운영하며 몇 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 정도 타격은 처음이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 있는 타격이군요. 그 정도로 참 심각한 상황인 것 졸업식이 같습니다. 꽃집에서는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데 올해까지 이제 2년 연속 취소되는 상황이고요. 웨딩도 많이 미루다 보니까 결혼식 관련된 꽃도 많이 매출이 줄어들고 돌잔치 같은 행사도 거의 이제 5인 집합에 걸리기 때문에 다 취소되어서 매출은 사실은 반절 이상이 줄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로는 꽃 판매보다는 창업반과 체험 수업으로 가게를 유지하고 있지만 요즘은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인원이 5인 이상은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 자체를 축소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취미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깥 이제 외출을 좀 자제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그렇군요. 화훼업계의 위기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꽃은 또 수명이 짧잖아요. 코로나 맞습니다. 때문에 꽃 원가가 다운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농가에서 저희 쪽으로 거쳐서 오는 유통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은 예전 가격 그대로 이제 꽃을 또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제에 위치한 한 화훼 농가. 임금옥 씨가 운영하는 드넓은 비닐하우스는 한겨울에도 봄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예쁘네요. 보기엔 이렇게 아름다운데. 꽃농장을 한 지는 지금 28년이 됐습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원예학과를 나왔고 원예 쪽에 이제 조예도 있고 해서 시작을 한 거였고요. 꽃을 팔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환해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화훼 농가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단단한 내공을 갖췄다고 자신했던 임금옥 씨였지만 이번 위기를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지금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고요. 2020년 1월 말에 저희가 꽃을 공판장에 출하를 했는데 10박스 중에서 한 3박스 정도가 폐기 처분이 됐어요. 저렇게 애지중지 졸업절을 키웠는데. 맞이하여서 폐기 처분 당하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폐기 처분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경제가 어려워질 때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격의 진폭이 크고 경기에 반응하는 화훼업계.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찾아온 타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경기가 힘들 때는 가격이 폭락해요. 아무도 안 사고 그리고 민감해요. 좀 사회가 힘들다 하면 꽃들을 안 샀어요. 그 이유는 꽃이 비싸다였기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년 같으면 트럭에 실어 도매 시장으로 나가야 할 꽃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도매 시장에서는 공급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 꽃 같은 경우에 오래 저장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매가 안 되면 그냥 버려야 돼요.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꽃 소비가 줄어들고 팔리지 않는 꽃들이 폐기 처분되면서 임금옥 씨는 공판장 거래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게요. 공판장에 내는 꽃들은 꽃이 좀 많이 나간다 하면 감당을 못해요. 한두 개 정도는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하는데 그 밑에 뭐 몇 개는 그냥 가격이 뭐 그냥 땅바닥이고요. 수입꽃과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희망이 사라진 것만 같았던 그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시름에 빠진 화훼업계를 위한 응원 캠페인이 시작된 건데요.
그렇게 시작된 꽃소비 캠페인은 예상보다 큰 호응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로 인하여서 화훼 농가를 도와주겠다는 이런 정서상 문제로 꽃을 엄청 주문을 많이 해줬어요. 아, 그렇군요. 전국적인 꽃소비 운동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임금옥 씨는 20년이 넘게 고수하던 판매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판매 전략을 다시 세웠습니다. 공판장 출하로 갔던 그 라인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갈 수 있도록 SNS 활용을 한 결과 개인 택배로 가는 꽃 판매가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어려움에 공감해 주는 거죠. 꽃은 아름답지만 전화 위복일 그 아름다운 거예요. 꽃을 다루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올겨울 꽃에 울고 꽃에 웃었던 화훼업계 종사자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봄이 되면 끝내 피어나는 꽃처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찬란히 일어설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어떤 기념일이나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가장 크게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꽃 한 송이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조금 더 밝은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역경을 견뎌야만 꽃이 됩니다. 화려함 뒤에 또 수고도 있고요. 영광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질 수 있는 열매까지 생각하니까 꽃이 좀 많이 다르게 보이고요. 꽃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졸업식이 되면 가족끼리 다 모여서 사진도 찍고 또 졸업식 이후에 짜장면도 먹고 또 고기도 먹고 꽃도 받고. 그렇죠. 네. 이런 풍경이 좀 재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 코로나19 속의 졸업식 풍경은 참 낯설기만 합니다. 덩달아 이 화훼 업계도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농민들의 시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농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생산비 있을 거고요. 네. 뭐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이제 올 겨울은 이제 한파가 대단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제 난방비도 고정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일부 농가에서는 이런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꽃밭을 다 갈아엎는다고 하죠. 아유, 다 갈아엎고 네. 감자를 새로 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작물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꽃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애지중지해서 키웠던 꽃들인데 이렇게 꽃밭을 다 갈아엎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네. 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뭐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꽃 소비 촉진 캠페인인데 네. 뭐 정치인이며 유명인이며 일반인들도 동참을 하면서 네. 그나마 농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워낙 장기화하다 보니까 네. 이 소비 촉진 운동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겠냐는 우려도 있고요. 네. 반짝인 게 아닌가 네. 하는 뭐 우려가 저는 있는 거군요. 받았습니다, 참고로. 아, 그래요? 예, 예. 누구한테 받았어요? 저 라디오에서 그 청취자분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요? 또 이제 사셔야겠네요. 저는 이제 또 보내야죠. 네, 다 받지 않으셨어요? 네? 다 받지 않으셨어요? 이제 줘야 되는 입장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도산 위기에 처할 화훼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일상에서 이 꽃을 구매하는 어떤 문화 정책이라든지 또는 제한 지원금 같은 이런 피해 보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탐사객 일사천리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